네, 동시효과 구간 살펴봅니다.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밀렸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낙폭 깊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7%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미증시보단 괜찮습니다. 약간 눈치 보면서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 대비로는 0.2%,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564.90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래 연속된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꺾였고요. 21선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죠. 다음 이동평균선 61선 2,545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약간 마이너스권 나오는데요. 1포인트 미만이어서 큰 폭의 하락 출발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0.09%포인트로 0.76포인트 이 정도 뒷걸음질 치면서 874.14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1포인트 정도 아주 미세하게 밀렸습니다.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내주지는 않거든요. 지난주 후반부터 공방전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딱 이 부근에서 턱걸이를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승과 하락, 종목도 애매한 분위기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좀 구도 잡히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대 9 정도의 비율로 오늘 하락 출발이 약간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큰 폭의 격차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상으로는요. 아직 보합인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상승불이 잘 안 보입니다.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파란불은 들어와 있는데 0.5% 안팎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점은 카카오가 오늘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3일, 그러니까 한 2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직전 저점은 46,500원입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 2.4%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48,500원에서 카카오 오늘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톱10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모습으로 현재 호가받고 있는 모습이고 또 코스피 200 종목으로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오늘 핵심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주가 반영이 되는데요. 오늘 동시효과 구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2% 가깝게 급등하면서 43,0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43,000원이면은 직전 고점은 일단 뚫어내는 모습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갭상승 출발하고 더 뻗어 올라갈지 아니면 시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상승 탄력 둔화될지 장중의 움직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현재 거래도 어느 정도 실리면서 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오늘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호가 상황이 조금 더 강하게 포착됩니다. 시멘트 쪽이라든지 한일시멘트 현재 2% 정도 그리고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철강 섹터도 비교적 다른 섹터에 비해서 호가 강하게 나오고요. 좀 전에 현대건설 보셨는데 대우건설도 1.3% 정도 DL 쪽도 좋습니다. 1%가량 이쪽 건설 섹터 현대건설에서 촉발된 이 훈풍이 확산되는 모습 현재 호가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유중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오늘장 약하게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6% 정도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호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7만 400원권 SK이노베이션 지난주 장 마치고 나서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유중을 결의하면서 특히나 주주 배정이죠. 그래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별로 나온 재료에 따라서 힙이 엇갈리는 호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크게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 SK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그래도 좀 버티면서 출발할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포스코 DX 이쪽도 한두 호가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엑스페릭스 예전에 슈프리마 EID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상한가였는데요. 오늘장 이 거래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건설 건자재 쪽도 움직임이 나오는
나오네요. 현대 리바트도 10%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알루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좀 강하게 효과 나옵니다. 알루코도 2% 정도 오름세 앞두고 있고요. 한신공영, 삼부토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들어갑니다. 6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정부 발표 가운데서요.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교육 관련된 사교육 대책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은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이렇게 배우지 않은 것은 출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사교육 대책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컨퍼런스로는 퀀텀 코리아 2023이 진행이 됐는데요.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장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날씨 관련된 부분까지 좀 주요 뉴스 한 번 더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일제히 보합권에서 등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증시 대비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1%의 약세 출발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수 2,56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출발인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0.16% 하락하면서 873.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1.8포인트가량의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보다는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보합권 등락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가 1.25%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 그리고 섬유회복, 종이목재 쪽으로도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운수창고 섹터 역시 좀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0.06%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섹터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건설 업종이 4.71%의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 기계 섹터 역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기가스 섹터 좋고요.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 섹터 역시 나란히 좀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05%, 0.1% 이내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0.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가량의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LG화학이 0.4%가량 하락이고요. 삼성 SDI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0.7%대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8%가량이 하락하면서 74만 1,000원 구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동반해서 약보합권에서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 탑10 종목 가운데 오늘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5%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 0.3%대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탄력 들어오면서 에코프로가 특히 0.6%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LNF 동반해서 0.3%대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0.7%에서 0.8%가량의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엔터섹터 일제히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JYP엔터가 1.6%대 하락이고요. SM 역시 1% 가까이 좀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현대건설인가 봅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에 민감한 반응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서명만 들으면 현대그룹인가 보다 하실 텐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그룹입니다. HD 현대그룹은 아닌데 범현대가 그러니까 현대 붙으면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 쪽에 속해 있는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쪽 뭐 현대 인프라코어 이쪽까지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확산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건자재 쪽 그리고 토목까지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움직인 종목이 건설 중장비 섹터도 강한 움직임이네요.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조선도 슬슬 조금씩 또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이쪽이 강세 흐름, 반면에 기술주들이 좀 기운을 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이번엔 사우디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같이 한번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나온 소식인데요. 러시아의 용병그룹인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인근까지 진격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시간 만에 중단되긴 했지만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 정권에도 위협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건설, 현대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건설 기계, 장비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HD 현대건설기기가 현재 16%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코퍼레이션,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역시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건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삼부토건 6%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까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사우디 수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종목군들 그룹핑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굵직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서 종전에 대한 신호탄인가 이런 기대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소식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광범위해서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일단 현대건설의 6조 5천억 원 수주 소식에 현대건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그쪽 현대자 붙은 주식들은 전부 다 강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도 지금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쪽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데모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에버다임 이런 쪽도 지금 현대에버다임 같은 거 7% 넘게 강세.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건설 쪽, 재건 이런 쪽에 지금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하루짜리로 끝날지 아니면은 한 2, 3일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건설, 토목, 그리고 건설 중장비 쪽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어떤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일단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 때문에 좀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섣부르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 6조 5천억 원 수준은 일단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한데 네. 잠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나오면서 한번 쉬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좀 후회갈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어느 쪽이 유망하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는
저는 좀 치고 빠지기 전략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짧게 세워보자 의견을 주시는데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쪽으로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아서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면서 모듈러 주택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거푸집 쪽 모듈러 관련된 종목군 강세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금강공업이 재차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듈러 주택 쪽은 아닌데 현대리바트, 건설 건자재 쪽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신하우징은 알루미늄 폼 만들고 이쪽인데 이 종목도 한 3% 정도. 건자재 섹터는 사실 관련해서 딱 쇠주다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았었는데 여기까지도 좀 매기가 올까요? 저는 이게 아직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얼마만큼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저는 뭐 수주 금액에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얼마만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모듈러 쪽은 좀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현대리바트나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렇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 덕신하우징은 괜찮아 보이는데 뭐 그렇게 뭐 기대감을 갖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기는 한데 지금 좀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 있는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은 좀 당혹스러우실 만한 그런 악재가 발생을 했고요. 유중입니다. 대규모 유중입니다. 그래서 7% 정도 하락입니다. 뭔가 좀 CGV의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지난주에 CGV 대규모의 유중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 급락한 게 21일이었고요. 차트 보시면 그 이후에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CGV의 차트는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이런 그림을 그릴까 뭐 좌불안석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때는 해야 될까요? CJCGV랑은 유상증자 규모가 좀 틀려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약 10% 정도? 지금 총 발행 주식에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JCGV처럼의 그렇게 계속되는 급락은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 하지만은 주가는 뭐 약세는 뭐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쪽에서의 어떻게 본다면은 뭐 다른 쪽에서 자금 조달이 좀 여의치 않아서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택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뭐 주가 약세가 예상되는 만큼 좀 SK이노베이션 쪽으로는 좀 상가해야 되지 않나 뭐 매수를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온을 뭐 물적 분할이든 뭐 이쪽으로 결국엔 분할을 못한 게 유상증자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SK도 오늘 52주 신저가 썼거든요. SK가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몰랐는데 한 2년 연속해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4% 정도 하락하면서 15만 1,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는 지난 6월 12일부터니까 정말 2주 연속해서 밀리네요.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2주째 약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된 하락인데요. SK도 그럼 비슷한 시각으로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니까 뭐 다른 계열사 SK이노베이션 말고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는 뭐 영향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비철금속 쪽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새로운 국면 가운데서 금이라든지 엔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글로벌 IB들의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물론 금 관련된 종목은 아닌데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 오늘 탄력 좋습니다.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창도 4% 정도 상승권, 그리고 서원까지 체크해보면 이 종목도 1.6%, 장 초반엔 4%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다시금 또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나? 현재 시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구리 가격을 좀 체크 포인트를 좀 갖고 네. 나왔고 경기가 뭐 회복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구리 가격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뭐 2구 산업이나 풍산 뭐 이런 쪽으로 구리 관련주들은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2구 산업은 좀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뭐 지금 침체기를 조금 피하는 정도 아니면 침체가 좀 늦어지는 정도.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저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가 회복될지는 연말이나 뭐 이렇게 가봐야지 저는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뭐 동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비철금속 가격도 같은 어떻게 본다면은 맥락이 아닌가. 특히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쪽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면서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 그런 쪽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흑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연, 그래핀 같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흑연도 이제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필수 소재인데 그동안에는 리튬이나 니켈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었는데요. 테슬라나 뭐 벤츠 이런 업체들에서 이 흑연을 확보하려는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난주 관심이 쏠렸습니다. 상보입니다. 상보 오늘 1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50일주 신고가 썼고요. 현재 12%가량 오르면서 2,575원권 기록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 종목도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질문 드렸을 때 알맹이 있는 종목만 보자, 내용 있는 종목만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속성은 일단 흑연 관련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단기 테마 좀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상보는 최근에 한 뭐 3일 연속 오늘까지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의 논리로 저는 적용해보자. 어느 정도 오르면은 너무 그러니까 테마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대박을 치겠다, 뭐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좀 뭐 철저하게 좀 단기 매매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차트상으로는 수익 실현 원칙이 매도해야 될 거는 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에 뭐 큰 음봉이 떨어지면 또 강력한 또 매도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쪽이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기아차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고요. 자동차주 지난주에도 살짝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의 흐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역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 2분기에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실적의 훼손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빠진 만큼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죠. 저는 주가가 강세 국면에서 코스피가 강세 국면에서 오히려 현대차 기아 쉬었잖아요. 한 달 똑같이 그냥 반대로 쉬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 접어들 이제 좀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또 미리 선반영하면서 막상 나오면은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뭐 한번 그렇게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봤습니다. 지금 현대 글로비스도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이것을 현대 건설 수주 효과로 좀 봐야 될지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건설 섹터 내에서 범양건유형이 10%대고요. 그리고 한신공영도 6% 정도의 상승권.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을 은근히 좀 추천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증권사 레포트도 좋게 나오는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장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도 되나요? 일단은 뭐 한신공영이나 뭐 이런 쪽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지금 주가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까지는 아니고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실적이 다른 국내 건설사 뭐 부동산 경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해외 플랜트 위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보고 계속적으로 실적 잘 나오면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AI 쪽 보겠습니다. 유닛으로 시작된 의료 AI에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종목 찾기 증권가에서도 붐이 좀 일고 있고요. 오늘 리서치 아름 쪽에서 비스토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놨는데 의료 AI
이 업계 내에서 독보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저출산 정부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태아 진단하고 인큐베이터 만들고 약간 이쪽인가 봐요. 비스토스 아마 회사명도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코스닥 소형주의 시총은 현재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총이 7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상한가 안착이 됐고 또 루닛도 재차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루닛 벌써 6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듯도 보였지만 그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상승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장 추가적으로 7% 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뷰노도 보겠습니다. 뷰노도 안정적이네요. 5일 이동평균선 훼손 없이 오늘장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는 종목 찾기도 그렇고 강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잘 올라가니까 일단 예. 홀딩 하시고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의료 AI 말고 일반 AI 뭐 좀 붐이 일었을 때 뭐 셀바스 AI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솔트럭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 이제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실적이 안 받쳐주면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매도 신호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좀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뒤늦게 이제 뭐 리서치 아름이라는 데서 뭐 비스토스를 추천하고 있는데 역시 실적은 뭐 기대할 게 없죠. 뭐 이런 독립 리서치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뭐 상승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쪽도 갑자기 이렇게 리포트 내서 올라가는데 뭐 저는 그 의도 자체가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뒤늦게 뭐 종목 찾기 다른 종목 뷰노 루닛 이외에 다른 거 없나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종목 찾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쪽 넘어가겠습니다. IT가 한 10분 전만 하더라도 보이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봉 만들면서 조금씩 힘을 내는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0.5%, 0.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아직입니다. 0.6%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좀 작은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진세미캠이 오늘 급등 중입니다. 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 동진세미캠 거래가 슬슬 실리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SNS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2%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네페스도 양호합니다. 네페스 3% 정도. 두산테스나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이거든요. 두산테스나 4% 정도의 강세권. FSA 반도체는 아직은 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데 몇몇 종목군들 예스티 보겠습니다. 예스티가 50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서서히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주들 어떨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괜찮은 움직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도 순환매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올랐던 것들은 뭐 HPSP라든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못 올랐던 것들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고 EST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쪽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예전 지금 HPSP가 하는 쪽이거든요. 뭐 아직은 뭐 이게 뭐 완전히 상용화는 아니지만 뭐 그런 기대가 뭐 그런 거에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야 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본다면은 뭐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인데 결국에는 이런 쪽에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주식들도 조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양시장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요. 종목별로만 수익률 게임 활발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 부분도 약간은 부담스러운데요.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투자 팁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계속적으로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저는 계속 관망입니다.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뭐 오늘 지금 미국 증시 대비 선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제 또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저는 뭐 한 화요일에서 수요일 아니면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건 계속 관망이고 7월 요번 주도 저는 계속 뭐 오르던 내리던 일단 관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이나 뭐 이 정도의 또 단기 투자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대신 수익률 짧게 가져가시고 수익 실현은 좀 하시면서 대응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보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이따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신중한 태도 견지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뚜렷해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현재 상황, 오르는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NH선물의 지금 김승영 연구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원달러 환율 오르면서 나타냈는데 강세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금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8원 오른 1300.08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07원 상승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4.65원 올랐고요. 여기에 환율 대비 이제 NDF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하며 1300원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달러화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 상승 마감했고, 유로화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라화는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낮은 금리 인상 폭에 실망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화는 불확실성, 글로벌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 기반 롱플레이가 이어지며 1310원대 진입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PMI가 제조업 중심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의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되며 달러는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중국 경기가 미국 대비 꾸준히 부진할 것이라는 점도 달러 강세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기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되며 장단기 금리차 역시 재차 마이너스 100bp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불안 요새에 의해 안전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금일 외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세와 달러 선호 심리를 부추기며 환율 상승 재료로 소화될 수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사건 역시 전쟁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는 소재이므로 해당 여파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기적 위험 회피처로 달러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에 금일 환율 역외 롱플레이가 꾸준히 상승폭을 높여 1310원대 구간 진입 가능성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260원대에서 1310원까지 빠르게 올라온 만큼 당국의 구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제한적 물량만을 소화해온 내고 물량이 1310원대 구간에서 적극적 매도 대응으로 스탠스를 전환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으나 상당폭이 일부 제한되며 1310원대 초반 중심 등락을 전망하고 있고,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04원에서 1317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밴드까지 알려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